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7.3%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은 60선 구간에서는 저항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어제 초치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갭이 뜬 상태였기 때문에 요 몸통이 한번 갭을 메꿔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 드렸었는데 오늘 그렇게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딸려서 올라오고 있는 이동평균선들이 밀집하고 있는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영상에서 짚어봐 드렸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이전에 있었던 이 고점을 넘어간 구간이자 보시다시피 딸려서 올라오고 있는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지지가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아직까지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올라가나 싶더니만 빼버리는 이런 패턴이 지금 발생하진 않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건강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은 수급의 역전 현상이 다시 한번 일어났었던 어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수급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좀 체크를 해봐 드리면서, 대한광통신 지금 공시사항이 하나가 나오면서 투자주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선 이 대한광통신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다뤄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대한광통신 정말로 끼가 다분한 종목인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미친듯이 상승하는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주가가 빠져줬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풀반등 한번 가보자 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풀반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어제 개인분들이 많이 매수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 시청하지 않으면은 대한광통신 조금 올라오는 구간에서 매도세가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풀반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은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이런 분들께 영상을 추천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상을 추천받아 보신 개인분들이 추가적인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매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이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풀반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꽤나 많이 반등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도 밀려있지 않은 지금의 주가 흐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낙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정세를 맞이해주고 있는데, 자,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대한광통신을 돈을 질러봐 주면서 큰 거래 대금을 터뜨렸었던 이 기준봉의 하단까지 한번 깼다가 말아올리고 있는 구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진행하면서 개인분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부터 대원전선의 비율을 좀 해봐 드리면서,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이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보유 수량을 쫙 늘리면서 매집의 과정을 떨어질 때마다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반등이 나오니까, 이 정도 반등이 나오니까 본인들의 본전 위에서 정리하고 나갔었던 이런 수급 상황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 중인 대한광통신이 아닐까라고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수급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대응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 어제 매수하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은 지금 대응을 안 하면은 대한광통신은 눌릴 때 차라리 샀으면 사셨었지, 지금 같은 경우에 어제 매수하시는 포인트는 잘못 짚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돌파 흐름을 보여준 이후로 아직까지 그 구간까지도 도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왼쪽 어깨, 그러면서 머리통 만들어내봐주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내봐주면서 이 지지 라인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을 부분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서 어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대한광통신이고, 지금 어떤 공시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체크를 해봐 드리려고 하는데, 투자주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단기 급등 아니면은 초장기 상승 불건전 요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가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앞전부터 투자 경고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정을 심하게 보여줬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려 이런 패턴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고 이때 당시에도 있었고 이때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있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투자 경고 지금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에만 해당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도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단기 급등 같은 경우에는 판단일 T의 종가가 60%,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는 케이스, 사실 이 단기 급등을 피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초장기 불건전 요건이 정말로 피하기가 어려운 요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 요것을 웬만하면 회피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1년간 초과주가 상승률 200% 이상 상승, 요것은 회피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8월 6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작년 8월 6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주가가 얼마였는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당시 주가가 얼마쯤이냐면은 8월 8일에 주가가 보시다시피 종가 기준으로 해서 1,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자,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첫 번째 요건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가 없는, 아예 해당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하한가를 연속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요건을 피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왜 그러냐면은 세 번째 요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하게도 말씀드리지만은 거래소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이 장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 마감 후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최근 15일간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건전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주가 조작하지 말라는 소리죠. 10개 계좌로 들었다 놨다 이 종목을 하면 안 돼요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요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요것은 그냥 해당한다라고 일단 체크를 해 두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이 이번의 케이스를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초장기 요건에 걸렸을 때는 일반적으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냐면, 그냥 양봉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자 경고를 들어가 놓은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한번 가는 케이스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부터 당장의 이 공시사항을 털고 나서 가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의 종가 부근에서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현재 대한광통신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 한 번 더 밀릴 것까지 우리가 대비하면서 대한광통신을 지금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로 이 광통신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특히나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입장에서 누구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광통신, 광섬유 관련한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반사이익으로 우리나라가 부각될 수가 있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대한광통신을 비롯한 광섬유,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자, 오늘 이렇게 투자 주의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 대한광통신이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전에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을 돌파 흐름을 보여준 것은 우리가 눌림목 매수 타점까지도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8월 20일까지 해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조급하게 어제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도 분명히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일단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대응할 수가 있고,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여러분들 이 비중을 우리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안내드렸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앞전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월 12일 날 이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아주 귀신같이 그 이후로 빠졌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아니, 언제 그런 영상을 촬영했다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대한광통신 매도에 대한 부분만 한 30번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최고가를 찍었었던 이 박수치고 있는 현장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영상에서 정확하게 짚어봐 드렸었던 만큼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영상 추천 받아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앞전에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부분을 그냥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을 5월 12일 날에 28,550원 영역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 이후로 최근의 구간에서 골파기하고 한번 눌러봐주는 자리에서의 이 매수 타점을 안내를 드렸을 뿐더러 지금 튀어나오는 구간에서는 살짝 이 매도에 대한 부분도 비중 축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대한광통신 지금부터 우리가 대응 굉장히 중요하게 이어나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눌리는 구간을 이용해서 이 기간값을 가지고 언제까지 8월 20일까지의 기간값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이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대한광통신 지금 이 2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 너무나도 많은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 평균 단가 2만원 같은 경우에는 20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비중 같은 경우에도 100% 정도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단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한광통신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 20만 명 이벤트로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댓글에다가는 구독이라고 지금 남겨주시면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대한광통신 조금 올라오고 나면은 그때 보내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타점을 다 놓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는 대한광통신이 정말로 너무나도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더 간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이 종목을 접근하고 있지만, 자 이런 구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는 우리의 이 매도 버튼이 쉽게 나가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올라오면은 보내지 뭐가 아니라 지금 보내두셔야지만이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이 보좌하고 있으니까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지금 남겨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단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면요, 평단 비중별로 이 대한광통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온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초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에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즈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하이닉스와 엮여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대한광통신 어제 외국인들이 마치 대원전선 때 그랬던 것처럼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가 매도를 좀 진행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상황에 대해서까지 좀 같이 짚어볼 생각인데, 자, 일단 우리가 이 수급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기 이전에 외국인들이 대한광통신을 어떤 식으로 다뤄왔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유 수량이 늘었었던 상황이 분명하게도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는 대한광통신을 떠나버리면서 보유 수량이 줄었었고, 또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여기서 쌍봉을 찍어주는 구간에서의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철저하게 줄어들었었는데, 최근에 잘 올라오다가 어제 꽤나 많은 매도세를 쏟아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제의 데이터를 짚어보기 이전에 우리가 이전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다시 한번
어떤 곳에서 매수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부터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 쌍봉의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들었었던,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제 직전까지의 데이터를 먼저 체크를 해본 다음에 어제 누가 많이 팔았는지에 대해서까지 같이 체크를 해볼 건데, 자 6월 1일부터 언제까지의 데이터, 여러분들 8월 4일까지의 데이터를 먼저 체크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4일까지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JP모간,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실 겁니다. 거의 지금 다 합치면은 700만 주 가까이를 들고 있었던 이런 이 외국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들이 지금 떠났는지에 대해서까지 어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그들 같은 경우에는 꽤나 많은 매도를 예상대로 좀 쏟아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식으로 진행됐어요? JP모간 서울,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매도세를 쏟아냈었는데, 지금까지 모아온 물량을 다 팔지는 못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급등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일단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그 포지셔닝에 들통났다?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들어왔었던 그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 작업을 개인분들의 물량을 뺏으면서 진행을 했었고, 평단이 낮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본절 처리를 일부 물량을 했었던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 길게 안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짚어봐드렸었던 그 이유 자체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기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눌리는 구간에서 이들이 다시 한번 떠나기 위해서, 나머지 물량을 떠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가를 올려치는 구간이 있을 텐데, 그들이 다시 한번 떠나는 구간에서는 같이 우리도 매도를 좀 쏟아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고 난 이후로 이때 당시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해 줄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주포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죠. 누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기관으로 바뀌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메리츠 쪽에서 100만 주 이상을 지금까지도 들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원전선의 흐름과 다르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떨어지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반등하고, 그 다음에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박스권 횡보 과정을 거쳐가 줬었지만은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떨어질 수 있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털기 위해서, 그들의 물량을 한 번 더 털기 위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도 좋지 않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 주의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일단 이 앞전에 있었던 전저점 구간에서의 지지를 잘 받아줄 수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투자 주의 걸려 있으니까 8월 20일까지는 절대 못 올라가겠네,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시장 상황과 미국장의 흐름이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폭등 흐름 보여주면서 그냥 쿨하게 투자 경고도 보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한광통신 타점 안내 이어나갈 건데,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 그러면서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한광통신 타점 안내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선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